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면서 희생자의 유족과 친구, 큰 충격을 받았을 한인 사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이번 사태에 경악했다며 동료 미국 시민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양국이 함께 마주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홍콩을 억압하고 티벳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외교 국방장관회의에 이어 한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이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등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양국 간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며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한미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지난 70년 이상 공고했던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고 한미 동맹은 동북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이며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만큼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을 재활성화하려고 현대화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오늘 부산에 있는 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박 후보의 배우자와 딸이 홍대를 찾아와 입시 특혜를 부탁했고 실제 점수를 높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익대의 입시 여부를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며 박 후보 측이 자신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것은 대단히 치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딸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교수 등을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과 관련해 진실을 말하지 않아 MB 같다는 비판을 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궤벨스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 시대 궤벨스가 흑색 선전은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그걸 해명하려면 여러 문서와 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보상받는 내곡동 땅은 1970년대부터 장인이 보유했던 땅이고 10년 전 선거 때도 의혹이 제기됐다가 해소됐다면서 에너지를 뺏고 시간을 끌려는 곰탕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앞서 당사회의에서는 얘기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박영선 후보가 애처롭고 처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보다 경찰 수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LH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LH 사태같이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진 사건은 수사 대상이 몇 천만 건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조직망과 인력을 가진 경찰 수사가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 2기 신도시 투기 사범을 수사할 때도 현장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여론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일단 후보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방식에서 유선 전화를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선 전화를 최소 1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휴대전화 조사만 하거나 유선 전화 비율을 10% 미만으로 줄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은 최대한 협의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후보 등록이 모레 마감되는 만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한다는 계획은 이미 틀어졌습니다. 양당 사무총장은 하루 반 정도면 여론조사 샘플 수를 채울 수 있을 거라면서 모레 단일 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4분의 1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풀리는 정부 보상금이 상당 부분 투기 수요가 낀 외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보상제도 자체를 손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미국 증시 데뷔 전에 치른 쿠팡을 지켜본 국내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신세계와 네이버가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며 협업을 공식화했고 업계 3위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도 판이 커졌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넘게 줄며 12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던 1월에 비해 감소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3월에도 취업자 감소폭 등 개선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 사업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 조치도 마련됩니다. 앞서 지난해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 방송 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1억 3천만 원어치를 유료 결제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1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국회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